서울 곳곳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수돗물에 유충이 유입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자체 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환경부도 문제 없다는 평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 의회에서 대벌레떼 방제에 서울시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청의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제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약 10명 안팎으로의 인력으로는 비용도 재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양천구가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지원 분야는 공동주택 CCTV 보수와 어린이 놀이터 유지 보수, 에너지 절감 시설의 설치와 개선 등 총 25개 분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은평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은평구는 가련 1동에서 은평 59번과 60번, 61번 확진자가 나와 서북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 보건소 관계자는 확진자의 동선과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과 양천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31명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와 법률 대리인이 서울시가 아닌 국가인권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 등 단체들은 22일 오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서울시가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며 서울시가 구성하겠다고 나선 박 전 시장 성추행 진상조사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경 소장은 서울시가 구성한 조사단에게 조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명명백백히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 등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을 드러났습니다. 이 구조가 바뀔 것인지 확신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다음 주 중으로 인권위 진정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피해자는 1차에 이어 2차 기자회견 자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황은식 서울시 대변인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인식 대변인은 또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공직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언제라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시가 수돗물에 유충이 유입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자체 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환경부도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충 발견 신고가 들어온 서울 중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입니다. 뚝도 정수센터는 중구와 종로구, 마포구 등 7개 자치구에 100만 명이 사용하는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한강에서 흘러들어온 물은 이곳 정수센터에서 7, 8시간 동안 염소 소독과 오존 살균을 거친 뒤 물의 맛과 냄새를 좋게 하는 활성탄 흡착지에 걸러집니다. 인천 공촌 정수장 등을 점검한 결과 활성탄지에서 유충이 발견됐는데 서울시도 유충 유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활성탄을 채취해 확인에 나섰습니다. 활성탄지의 시료입니다. 활성탄지에 상층과 중층, 하층의 시료를 섞어 검사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깔딱하게 유충 이런 것들이 크기가 1cm 이상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이 됩니다. 작은 유충들은 물을 넣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 결과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환경부와의 합동 점검에서도 정수센터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활성탄지 세척 주기를 기존의 16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또 시민들에게도 욕실 바닥과 하수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수돗물을 받아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BS 이혜진입니다. 은평 봉산 일대에 출몰한 대벌레 소식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대벌레가 방제 작업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보도 이후 은평구는 일주일째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벌레가 특정 지역에서만 무더기로 출몰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해롭지는 않은지 전문가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벌레 이름도 그렇고 생소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대벌레가 도대체 어떤 벌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대벌레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사는 그런 곤충류고요. 몸이 그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긴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몸 길이가 한 7cm에서 10cm 정도. 보통 한 7월부터 가을까지 이제 산란하고 이 알 상태로 이제 월동하는 그런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봄에 이제 부화되고 여름 동안에 이제 6월부터 한 9월 이때까지 이제 성충으로 생활하면서 이제 산란하고 이제 죽죠. 근데 이제 불완전 변태를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나뭇가지나 이런 화렵수의 잎을 먹고 사는데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나 참나무 이런 화렵수의 잎을 먹고 살면서 특히 과수라든가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농작물이나 과수 그런 나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보고는 없습니다. 네, 저희 자료 화면이 나갔습니다만 대벌레가 참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올여름 대벌레 수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 또 서울 은평이나 경기도 고양 지역처럼 특정 지역에 유난히 많이 출몰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벌레가 갑자기 이렇게 어느 특정 지역에 많아지는 것,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많은 개체 수가 보이는 것은 아마 생물학자들도 상당히 의아해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어딘가에 대벌레들이 좀 많이 발생했던 산이라든가 인근 어떤 그런 지역에서 이 대벌레 그 해올이라든가 어떤 기류가 발생했을 때 그런 대벌레들이나 아니면 다른 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류를 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동해 왔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아마 여름 동안이라든가 이때 그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던 대벌레가 기류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중에 은평이나 고양시와 같은 이런 곳에 많은 개체수가 떨어진 거죠. 떨어져서 걔네들이 이제 가을 되기 전에 이제 산란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올해 부화되고 자충들이 이제 화립수 잎을 먹고 자라면서 이제 대발생하게 된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많은 개체수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단 올해 처음 이렇게 대벌레가 나타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어딘가에서 이동해 왔던 대벌레들이 아마 그 지역에 많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고 걔네들이 알 낳던 게 이렇게 부화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에도 개체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람 몸에 해로운 건 아닌지도 궁금하고요. 또 살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혐오스럽죠. 이렇게 그냥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곤충의 모양이 아니어서 나뭇가지처럼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되게 혐오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벌레가 대발생해서 피해를 줬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아마 얘네들이 지금 올해는 발생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곤충 학습적으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곤충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 살림에나 이런 데에 대발생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자연의 어떤 생물은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보호해줘야만이 또 너무 방제를 해버리거나 없애버리면 또 생태계에 또 이렇게 빈틈이 생기게 되고 교란이 되니까 또 다른 환경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크게 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또 생물도 잘 보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대벌레가 사람 몸이나 살림에 크게 해로운 것 같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봉산 대벌레 때 해충 피해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기열 은평구 의원은 21일 열린 은평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대벌레 때의 피해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기열 의원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청의 공원 녹지과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제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약 10명 안팎으로의 인력으로는 비용도 재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은평 구민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은평구청을 넘어 서울시 그리고 산림청까지 범정부 차원의 방제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은평구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은평구의회는 22일 11차 본회의를 열고 정준호 의원이 추천된 재무건설위원장 선출 선거를 진행했지만 찬성 9표, 기권 10표가 나와 부결됐습니다.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선거는 지난 9일 2차 본회의에서 처음 상정된 이후 13일이 지나도록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21일 열린 임시회에서는 의장단 구성 난항을 비판하는 5분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강용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야합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구성도 제대로 못하는 의회, 상대 당과 야합을 하는 의회, 민주당끼리 싸우는 의회, 배후 세력이 뒤에서 조종을 하는 의회 등등 확인되지 못한 무수히 많은 설들이 돌고 있습니다. 왜 8대 은평구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신봉규 의원은 은평구 의원은 당에 상관없이 구민의 대표로 선출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이게 부결이 되느냐, 야합이냐, 배후 세력이 있냐 이런 식으로 폄훼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표로 당선된 우리 의원들께서 당론으로만 협치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자의 마음으로 배려하시고 강자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몫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평구의회는 27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276회 임시회를 열어 재무건설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공동주택 CCTV 보수와 어린이 놀이터 유지 보수 등을 지원합니다. 양천구는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분야는 CCTV와 5개 하수도 보수 등 총 25개 분야입니다. 구는 오는 31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8월 중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양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걸 서울시 의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앞으로의 포부와 또 양천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2년간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이끌고 가시게 됐습니다. 참 책임이 막중하신데요. 소감과 함께 포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비롯해서 삶이 넘치는 서울, 희망 있는 서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서울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 13분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의원이 되겠다, 이런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속한 만큼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내 삶을 바꾸는 시의원이 되겠다, 이런 예. 말씀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서울시 도시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고 또 이를 해결할 구상안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문제인데, 이와 더불어서 지금 정부 정책에 있어서 주택 공급 또 주택 정책,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서울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정부나 청와대에서 포기한 만큼 이건 아주 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우리 서울에 있어서는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용적률 향상이라든가 또는 신혼주택을 비롯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층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 얘기도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국회대로 주변 지구 단위 계획안 변경을 촉구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이 재개발 재건축 문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양천구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이나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국회대로 주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소개를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대로는 그 지화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공원화 문제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공원화 사업과 연계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심의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공원화 작업이 마무리가 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추진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강서구와 양천구 간의 도로 하나 사이를 놓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에 네. 우리 서울시도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저도 제가 지역구가 소속돼 있는 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천구의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 가지고는 신정 신월동이 잘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고요. 또 목동 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가 출발을 했지만 이 특정 지역의 상임위를 독식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도 좀 짧게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재선 의원들이 포함된 부분들은 우리 양천이나 또 뭐 금천, 은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 2년 전에 이 재선 의원들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다수의 이제 초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룰이 있습니다. 뭐 지역 간의 차별은 두어서는 안 되겠지만서도 의정 활동의 경험이나 또는 나이, 선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임위원장으로 지명돼서 당선된 의원들이 그와 관련된 부분은 크게 이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활동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